오늘은 5장 PN 접합, 역방향 바이어스에서의 물리적 현상 두 가지에 대해서 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너 효과와 에벌란치 항복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열평형 상태에서의 PN 접합의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은 이런 형태를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페르미 준위가 수평으로 맞춰지고요. 전자의 확산, 양공의 확산으로 인하여 이러한 밴드 형태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평형 상태에서는 전자가 더 이상 확산해 가지 못하고 양공도 확산해 가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내부 전위 장벽이 형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다가 역바이어스 전압을 걸어보면 이쪽에 마이너스 전압, 이쪽에 플러스 전압을 걸어주면 전자의 위치 에너지는 여기는 더 올라가고 여기는 낮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밴드가 더 이렇게 휘는 형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일렉트릭 필드는 이 방향이고요. 그리고 비평형 상태이므로 페르미 준위가 이렇게 분리가 됐죠. 그래서 전자는 이제 더 높아진 에너지 장벽 때문에 확산해 갈 수 없고 양공 또한 더 높은 이 커진 에너지 배리어 때문에 N형 쪽으로 확산해 갈 수 없다는 것이 역방향 바이어스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류는 더 만들어내지 못한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P형 반도체에서 소수 캐리어 전자라는 것은 아주 적은 양이지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전자들이 공핍층 요 경계면에 존재할 때 이 강한 일렉트릭 필드에 의해서 끌려서 N형으로 이렇게 드리프트해 갈 수 있습니다. 양공도 마찬가지로 이 일렉트릭 필드에 의해서 강하게 끌려서 P형 쪽으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전류이지만 이러한 그 소수 캐리어들이 만드는 전류를 만들어 낸다는 것입니다. 우리 6장에서 상세하게 배우겠지만 PN 접합 다이오드의 IV 특성은 대략적으로 이런 모양을 띠고 있습니다. 이 오른쪽 구간이 플러스 전압, 즉 순방향 바이어스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압이 증가할수록 전류는 지수함수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리고 0보다 작은 전압, 즉 마이너스 전압에서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 0으로 이렇게 유지돼야 되는데요. 실제는 0이 아니고 아주 작지만 이렇게 전류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전류의 크기는 대략 피코 암페아 수준인데요. 매우 작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전류 성분을 지금까지 무시하고 논의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역방향 바이어스에서는 터널링 전류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뒤에 설명하기로 하고요. 일단 아주 적은 전류지만 역방향 바이어스 전류가 흐를 수 있다. 그것을 우리는 리버스 바이어스에서의 포화 전류, 세츄레이션 커런트라고 합니다. 이렇게 일정하게 흐르고 있죠. 그 다음에 갑자기 전압을 더 증가시키면 전류가 급격히 증가하는 구간이 나옵니다. 이것은 터널링 커런트라고 하는데요. 이 그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역바이어스 전압을 더 걸어줍니다. 전압을 더 증가시켰죠. 그러면 밴드가 더 휘면서 여기 보면 요 삼각형을 보십시오. 회색으로 된 요 에너지 배리어는 이 삼각형 근사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즉 지금 이 에너지 배리어 폭이 굉장히 작아졌죠. 그래서 이제는 전자가 이렇게 터널링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렉트릭 필드가 강하면 강할수록 이 폭이 점점 작아지니까 터널링 전류가 급격히 이렇게 증가하는 구간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때 이 전압을 제너 브레이크 다운 전압이라고 그러고 이러한 다이오드 특성을 보이는 것을 제너 다이오드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pn접합 다이오드는 다 이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뒤에서 또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너 효과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는 애벌란치 효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벌란치 효과는 앞에 말한 제너 효과하고는 근본적으로 틀립니다. 자, 이것은 PN 접합입니다. 그래서 P형 영역이 있고요. N형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 공간전화 영역이 있습니다. 이 공간전화 영역에는 불순물 이온들로 가득 차 있죠. 소수 캐리어 전자가 이 끝 지점에 존재하는 경우에 일렉트릭 필드에 의해서 이 공핍층을 가로질러 갈 수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러한 일렉트릭 필드에 의해서 이러한 전자들은 강하게 가속되어서 에너지를 받아서 이 불순물 이온들과 충돌을 합니다. 이렇게 충돌을 해서 다시 그 에너지를 이 불순물에게 주어주고 이 불순물로부터 다시 전자와 양공을 형성시킵니다. 그리고 이 전자는 다시 또 옆에 있는 불순물 이온들과 충돌을 해서 전자와 양공을 만들어내고 또 충돌해서 전자와 양공, 이런 식으로 연쇄 충돌로 인해서 연쇄적으로 캐리어들을 증식해 나갑니다. 그런데 이 공간전화 영역 안에서는 모바일 캐리어가 없다 그랬죠. 이렇게 생성된 캐리어들은 어떻게 거동을 하냐면 이렇습니다. 자, 일렉트릭 필드가 이렇게 걸려 있죠. 그 다음에 공간전화 영역 내에서 지금 양공과 전자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필드의 방향이 이쪽이니까 전자들은 오른쪽으로 드리프트해 가고 양공들은 왼쪽으로 드리프트해 가서 공간전화 영역 내에는 모바일 캐리어가 없어지고 캐리어의 흐름이 생겼기 때문에 생성 전류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즉 역방향 바이어스에서의 생성 전류가 형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애벌런치 효과가 발생했을 때 애벌런치 전압,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기 위한 애벌런치 전압이 얼마나 되고 또 도핑 농도가 얼마나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일렉트릭 필드는 어느 정도가 되는지 그 관계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x = 0 지점에서 전자에 의한 전류를 IN0라 하고 공핍층의 이 끝지점 W 지점에서의 전류를 INW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자만 고려하겠습니다. 전자는 거리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전류가 증가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연쇄 충돌과 연쇄적으로 캐리어들이 증식이 되기 때문에 전자에 의한 전류는 계속 증가해 갈 것입니다. 양공에 의한 전류는 어떻게 될까요? 양공에 의한 전류는 이렇게 될 겁니다. 이쪽으로 갈수록 양공에 의한 전류는 증가할 것이고 이쪽으로 가면 전자에 의한 전류가 증가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의의 지점, 이 지점이라 하죠. 여기에서 미소한 거리 변화에 따른 우리 전류 변화가 어떻게 될 것인가. 즉 전자전류의 변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핍층 내에는 전류가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이 토탈 전류 I는 양공에 의한 전류와 전자에 의한 전류의 합으로 표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공핍층에서 생성된 전자전류는 비례계수 mn과 그 다음에 x = 0 지점에서의 전류로 표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mn은 애벌런치 증배계수라고 해서 전자가 연쇄 충돌을 해서 연쇄적으로 캐리어를 만들어내는 어떤 정량적인 값, 즉 계수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mn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공간전화 영역 내 임의 지점에서 미소거리 변화에 따른 미소 전류의 변화는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자전류와 양공전류의 합으로 표시할 수 있고 여기서 알파 N과 알파 P는 각각 전자와 양공의 이온화율입니다. 그러면 이 식은 다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IP는
총 전류에서 전자 전류를 뺀 것이 되겠죠. 이렇게 되고 이것을 IN으로 묶으면 알파 N 마이너스 알파 P에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전자와 양공의 이온화율은 같겠죠. 같은 캐리어 수가 발생하므로 이온화율은 같다고 가정하면 그것을 그냥 알파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쪽은 제로가 되고요. 알파 P는 그대로 알파가 돼서 최종적으로 알파 I가 나옵니다. 그래서 미분 방정식 din dx는 알파 I. 그래서 이제 적분을 해보겠습니다. din이라는 것은 전자 전류의 변화죠. 자, x가 w일 때하고 촉이 0일 때 그 전류의 차가 되겠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것이 자, 이제 적분을 합니다. 구간 0부터 w까지 알파 dx i 상수는 앞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요 적분에 대해서 구해보면 0부터 w 알파 dx는 i분의 inw 마이너스 in 제로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i라는 것은 지금 전자전류를 보고 있는 거죠. 전자전류가 양공의 전류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그냥 i를 inw 근사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in이라는 것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요거죠. in 제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분모가 mn in0 그 다음에 분자는 inw가 요거죠. mn in0가 되고 그 다음에 in0라는 것은 x 이퀄 0 지점에서 초기 전자의 전류값 in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간단히 쓸 수가 있습니다. 요 약분되죠. 그리고 요게 in0니까 요거 약분돼서 결국 mn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1-mn분의 1 이것이 0부터 w까지 알파 dx를 적분한 값. 이 값은 어떤 물리적 의미를 갖습니까? 이 공핍층 안에서 알파, 이온화율을 총 더해보라는 거죠. 이 값이 얼마가 될 때 에벌런치 항복이 일어나겠습니까? 이게 100%가 될 때 에벌런치 항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값은 100% 즉 1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값은 에벌런치 항복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 값이 1이 돼야 되니까 1 이꼴 1-mn분의 1이니까 이 값은 무한대가 되겠죠. 여기가 0이 돼야 되니까 이 말은 mn이라는 것은 증배계수라 그랬죠. 전자가 불순물들과 충돌해서 캐리어를 만들고 또 충돌해서 캐리어를 만들고 그것들이 연쇄적으로 계속 발생하고 캐리어들은 무한정 계속 증식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에벌런치 항복이 일어나는 그 조건에서의 전압을 우리는 항복전압 VB, 브레이크다운이라고 합니다. VB로 표시를 하고 이 수식을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일방 접합을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P 플러스 N 접합이 되겠습니다. P 플러스 N 접합에서는 전개가 X 이퀄 0에서 최대 이렇게 쓸 수가 있었죠. 그리고 이 공핍층의 폭 XN이라는 것은 이렇게 쓸 수가 있었죠. 그런데 NA가 ND보다 훨씬 많으니까 ND 무시하고 그러면 NA 약분해서 여기는 ND분의 1만 나오고 그 다음에 이 VBI라는 것은 매우 VR에 비해서 작은 값이기 때문에 무시했었죠. 그래서 VR로 쓰고 그 다음에 이 VR이라는 것은 역바이어스에서 전압이죠. 결국 에버런치 항복이 일어나기 위한 전압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앞에서 정의한 대로 VB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값을 여기에다 대입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맥스를 이 크리티칼로 바꿨죠. 이것은 뭐냐면 이 최대 전개라는 것은 결국 에벌런치 항복이 발생하는 임계 전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상 돼야지 에벌런치 항복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전개를 이 크리티칼로 다시 정의를 하면 결국 최종적으로 요 식이 얻어집니다. 여기에서 항복 전압을 구해보면 양변 제곱해서 정리하면 이렇게 얻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복전압은 이 NB, 여기서 NB를 ND에서 NB로 바뀌었죠. 이 바뀐 이유는 ND라는 것은 PN 접합에서 낮은 도핑 구역의 농도가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NB로 표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ND가 NB로 됩니다. 그래서 이 NB의 농도가 낮을수록 항복전압은 증가하고 이 전개의 이차함수에 비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그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한번 살펴보면 가로축은 자, 낮은 도핑 구역 반도체 농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로축은 브레이크 다운이 일어나는 임계, 크리티컬 전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일방 접합을 가정했습니다. 원 사이드 어브럽트 정션이죠. 계단형 정션입니다. 상온에서 관측을 한 거고요. 자, 실리콘이 이런 모양을 갖습니다. 우리 앞에서 제너 효과를 논의할 때 제너 효과라는 것은 터널링 전류라 그랬죠. 그리고 아발란치는 생성 전류입니다. 그 전류를 발생시키는 메커니즘이 틀린데요. 제너 효과에서는 터널링이 일어나려면 도핑 농도가 꽤 높아야 됩니다. 도핑 농도가 높아야 되고 굉장히 강한 임계 전개가 전개가 걸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개가 급격히 증가하죠. 이런 구역에서는 주로 제너 효과에 의한 터널링 전류가 지배적이 되고 요 기준점 이하에서는 주로 전자가 에너지를 받아서 연쇄 충돌로 인한 캐리어의 생성이 주된 전류가 됩니다. 그 값이 대략 여기서 보면 실리콘인 경우 5 곱하기 3, 4, 5, 6인가요? 1, 2, 3, 4, 5네요. 5 곱하기 10에 17승이 대략 기준점으로 해서 그 이상 도핑을 하게 되고 강한 전기를 걸어주면 터널링 전류, 그 이하에서는 에발란치 전류, 에발란치 효과에 의한 생성 전류,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항복 전압과 그 다음에 그 낮은 구역의 불순물 농도, 낮은 도핑 구역의 불순물 농도가 되겠죠. 그 관계식은 그래프가 대략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표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PN 접합 다이오드를 설계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항복 전압을 우리가 가령 뭐 10V라 할까요? 자, 항복 전압이 10V가 되도록 설계를 하고 싶다. 그럴 때 자, 농도를 얼마로 해야 되는가? 이 낮은 구역 쪽에 도너 농도를 얼마로 하는 게 좋을지 잘 모르죠. 그럴 때 이거를 계산한 값들입니다. 자, 우리는 일방 접합 원사이드 정션의 어브럽트 정션이죠. 그러면 10V를 한번 보겠습니다. 10V를 보면 이렇게 되죠. 대략 이 정도죠. 그러면 농도가 어떻게 됩니까? 자, 10에 1.5 곱하기 10에 17승 정도로 도핑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그래프 보는 법을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래서 이 관계를 보면 도핑 농도를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가 앞에서 구한 식을 가지고 계산을 해서도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는 에발란치와 제너 효과를 배웠고 거기서 생성되는 전류는 완전히 틀린 겁니다. 하나는 터널링, 하나는 생성 전류. 이걸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오늘은 이 정도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